네, 북한 관련 정세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동족이 아닌 전쟁 교전국 사이의 통일을 논의하는 것도 모순이라며 전쟁 위협을 고조시켰는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올해 남북 관계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노동당 전원회의 5일차 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녹취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조선중앙TV 보도 내용부터 보고 이야기를 나눠가겠습니다. 동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자, 이제 동족이라는 말도 쓰지 않고 이제 교전국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상황이 아주 심각해 보이는데 이게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인식을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낸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본적인 이번의 인식이 전환됐다기보단 그동안의 인식을 반영한다라고 봐야 돼요. 작년부터 북한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한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용보호에 들어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두 국가급 관계를 서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화적인 관계 형성을 이 모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경멸하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그 노동신문에 보도된 걸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에는 인용보호가 빠지긴 빠졌는데요. 이 다른 표현들이 훨씬 그 대한민국이란 우리를 인정하는 용어를 압도합니다. 한번 보면요. 남조선 놈들, 그다음에 충견, 그다음에 특등주구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결국은 남북한 관계를 공존이라든가 협력이 아니고 극복과 그리고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작년에 이제 얘기가 됐을 때 북한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공존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 이제 국가급 관계로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이 분석들도 나왔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은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이번에 공식화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동안의 인식의 발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리고 북한이 통일 논의도 포기하겠다면서 김일성 주석 때부터 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안을 이제 주장해 왔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선 통일을 하고 동질성은 서서히 회복해 나가자. 일국가 이체제를 뜻하는 거잖아요. 자, 이걸 수정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 자체가 아마 금방 수정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이 작년에 핵무력정책법 공표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이제 영토 완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사실은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결국 우리를 극복하거나 자신들 위주의 통일을 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1980년대에 당시에 김일성이 얘기했던 고려민주연방제라든가 90년대에 제시가 됐던 일민족 그다음에 일국가 이체제 이제도론 이게 성립을 할 때는 사실은 두 제도가 공존한다라는 표현인데요. 사실은 이것도 지금 조금 숨은 의도는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두 체제의 공존이라는 의미는요. 90년대하고 80년대 여건으로 볼 때는 우리에 대해서 흡수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일민족 일국가 이 제도를 얘기하면서 근본적으로 극복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걸 북한 위주로 통일해야 된다는 의지를 밝힌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전까지의 김정은 이전까지의 시대가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 흡수당하는 걸 방지하는 소극적인 의미의 것이었다면 지금 북한이 주도권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 통일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의식 자체는 북한이 남북한 관계에 주도권을 쥐고 있고 그 주도권의 근본적인 핵심 역량이 바로 핵무기라고 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흡수 통일에 대한 염려였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 체제로 주도를 해서 통일을 해내겠다.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대남 기구도 축소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기능 자체는 바뀌지만 그 기구 자체가 축소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북한 노동당의 대표적인 이 대남 기구라는 게 통일전선부 아닙니까? 근데 통일전선부란 명칭 자체가
한국 사회에 있는 북한을 지지하거나 북한에 대해서 동조감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기존 정부를 사실은 그 타도해 나가겠다라는 게 통일전선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요. 네. 이게 통전부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기존 기능이 대화나 어떤 협력보다는 그 이면 공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무게가 기울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북한의 정부급 기구로서 이제 존재하고 있는 외곽 단체죠. 네.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같은 거에 그 이 입지는 오히려 상당히 축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조가 바뀌면 이제 가장 주목이 되는 게 네네. 또 북한의 군사 도발 우려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국정원도 올해 4월 우리나라 총선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네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물론 북한이 이런 이 호전적인 대남 정책을 이 공표를 한 거는 네. 뭐 그동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고 주로 그 총선이나 대선 국면에서 여러 차례 도발을 가했고 그런데 그게 꼭 먹히지는 않았어요. 아, 예. 그러나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마 2017년에 데자뷰 효과를 바라는 것 같아요. 2017년에도 이 미북 간에 상당히 긴장이 올라갔다가 이게 2018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올해 대선에서 만약에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다시 한번 2018년 그 싱가포르 회담과 같은 분위기 조성을 노려보는 거고요. 바이든 정부가 다시 2기를 맞이하게 한다고 해도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부각을 시키는 걸로 가장 좋은 게 결국 우리는 핵 능력을 계속 발전시켰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미북 관계에서도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반도 긴장을 상당히 지금 고조시키는 행위를 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북한이 이걸 통해서 바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다중적인데요. 네. 결국은 북한의 북한이 바라는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한반도 긴장이 올라갈 수 없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네네. 다시 말해서 한반도 긴장을 임의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건 북한이다라는 면을 부각을 시킴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국내에서도 일부 그런 이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네네. 공연히 북한을 자극해서 긴장이 올라간다. 이런 착시를 유도해내겠다라는 기도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 예. 그러니까 긴장감을 고조해서 협상장에서 무언가를 이제 얻어내겠다. 네, 이런 그것도 전략으로 있고요. 보인다.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는 인상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은 이제 지난해부터도 계속 나왔는데 그렇죠. 지금도 이제 가능성이 계속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핵무력 역량을 동원하겠다라는 말까지 직접 했는데요. 그렇죠. 자, 일단 조선중앙TV 보도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도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핵무력 그리고 물리적 수단, 대사변 준비 이런 이제 말들이 등장하는데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징후입니까? 네, 일단 핵무력 역량을 동원하겠다라는 이 표현이 나왔고요. 네. 또 지금 이번 전원회의에서 기존에 얘기했던 국방 분야 5대 핵심 과업을 조기에 이제 완결해야 한다라는 얘기들도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국방 분야 5개 핵심 과업이라는 것이 그동안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고체연료 미사일, 그다음에 사정거리 15,000km 정도 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이 정밀성 강화, 그다음에 핵 어뢰 및 핵 잠수함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 네 개는 지금 그런 대로 지금 달성됐다라고 어떤 북한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형 핵탄두가 남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다시 말해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폭발력을 지니는 탄두를 개발했다라고 선전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그냥 주장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핵실험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서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타격할 수 있는 전술 핵 능력이에요. 네. 이거는 비교적 적지만 어느 정도 북한이 통제 가능한 폭발력 규모의 한 5킬로톤 내외의 이 핵탄두를 의미합니다. 네.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완성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핵실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서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혹시 시기나 이런 것도 전망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게 뭐 오늘 내일 당장 그 징후가 그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금년에 지금 여러 가지 선거 변수들이 있어요. 우리 내부의 총선도 있지만 네. 지금 1월에 대만 총통 선거 있죠. 예. 3월에 러시아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 있죠. 이 중간 시기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걸 생각을 할 때는 일단 긴장을 대통령 선거 전에 좀 올려놔야 된다는 면에서 상반기 중에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현재 나타난 징후상으로는 이게 뭐 오늘 내일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상반기 정도는 예, 예. 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대미 정책 관련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강대강, 정면 승부, 초강경 정책 이런 말들을 쏟아냈는데 네네. 이게 한미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니까 이것에 대한 반발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까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결국 이번 전원회의 결정문이라든가 거기 네. 이제 보도 내용들을 보면 워싱턴 선언이라든가 그다음 한미 간의 확장 억제 조치에 따른 이 핵 추진 잠수함 우리 입항, 네네네. 그다음에 전략 핵폭격기의 우리 기항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대내 대외용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 사회를 통해서도 이런 조치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계속 긴장을 올리고 핵무력을 증강해 나간다. 일종의 자기 정당화 조치라고 봐야죠. 예, 예. 그런데 미국의 이렇게 적대적 공세를 예고를 하면서도 미국의 전략 핵장수함 이런 거에 대해 지금 전력에 대해서 경계심을 네네. 드러냈는데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한반도 전쟁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대비를 해놔야겠죠. 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자, 북한이 이걸 왜 이렇게 자주 언급을 하고 이번뿐만이 아니거든요. 예. 매번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신경이 쓰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은 이런 확장 억제 이 확장 억제에 입각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입각한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실시되면 실시될수록 네. 그리고 NCG 같은 핵 협의 그룹이 작동하면 작동할수록 자신들에 대한 억제력이 전쟁을 못하게 하는 억제력이 더욱 늘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도권 발휘에 이상이 생기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자꾸 쓸데없이 긴장을 올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것이 북한의 실제로 모험적인 행동을 억제해 주는 데는 중요한 효과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북한의 네네. 반응 자체가.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뭐 교전이라든지 이런 식의 긴장감이 극도로 올라갈 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땐 분명히 핵실험이라든가 올해도 탄도미사일 실험 같은 건 할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걸 더 이제 이 격화시켜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도발까지를 아주 심각한 도발까지를 할 가능성은 오히려 이 우리의 확장 억제 공약이라든가 자체 능력 증강이 그걸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자, 이제 북한이 이렇게 적대적 입장을 계속 드러냈지만 우리 정부는 이제 규탄을 하면서도 남북 관계 정상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네. 자, 하지만 정상화가 쉽지 않아 보이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근데 정상 추진이라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 갑자기 유화적인 정책을 취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 준비를 강화해 나가고 네. 또 그동안 이제 북한에 대해서 우리 체제로는 용납이 안 되는 행동들, 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이런 걸 계속 그동안 요구해 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서 이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라는 게 이게 남북 관계 정상화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 아까 얘기한 통일관이라든가 이걸 보면 북한은 어떻게 보면 흔히 북한이 얘기하는 게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의 가장 위협으로 보는 게 우리 존재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체제라든가 가치라든가 이거 자체를 위협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데 북한이 얘기하는 건 결국 그걸 돌파하는 방법이 핵 개발이라는 네.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규범과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입각한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북한을 상대한다라는 거는 이건 국제사회 자체도 지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정책에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북한의 이런
언동이라든가 북한의 행태에 일일비하지 않고 우리 중심을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의 발로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유화 정책을 한다기보다는 그간의 원칙을 그렇습니다. 계속 네네. 지켜나가겠다라는 표현이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